이쪽에도 지금 방이 있어요. 아마 이쪽에서는 미니 투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1.5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물이 새거나 이런 건 혹시 없으실까요? 사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지금 겨울에 넘어가고 나서 수도세랑 공용전기 뭐 이런 거 저희가 나눠서 내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기에 보증금 3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면 실제 투자금은 2,825만 원입니다. 소나타 한 대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건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지금 제가 현장에 와 있거든요. 구미시 진평동 42-13번지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1층에 사무실로 썼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가 또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은 다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 면적이 112평, 건물 면적이 215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 주변에서는 토지 크기가 제일 큰 다가구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12억 8,400만 원인데요. 현재 3번 유찰돼서 4억 4천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지금 34%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지금 반값도 아니고요. 34%입니다. 다가구의 무덤은 구미다. 그리고 빌라의 무덤은 인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고 그렇게 또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서도 구미 나름대로 임차 수요가 다 달라요. 동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건물 컨디션에 따라서 임차 수요가 또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구미다, 빌라, 인천이다 무조건 패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물건 자체로는 일단 금액대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금액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구미까지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사용 승일은 2017년도 9월 28일입니다. 준신축의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관 굉장히 지금 깔끔합니다. 우편을 가지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201호부터 206호까지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4호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201호부터 206호가 되어 있지만 5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층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304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가구, 4를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5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가구 되어 있고요. 총 15가구의 상가까지 포함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토지가 크니까 주차장도 확실히 또 큽니다. 인상 깊은 거는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쪽에 보면 살짝 또 검은 색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누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은 물이 떨어진 흔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누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누수가 있었는데 지금 잡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그리고 11대입니다. 건축물 대장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총 1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주차 공간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가 좀 크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편의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다 보니까 이렇게 벚꽃이 휘날립니다. 분홍분홍한 이 벚꽃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놀러 가서 나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벚꽃 있잖아요. 이 벚꽃도 보고 건물 임장도 하고 그 다음에 낙찰 받으면 월세 세팅도 하고 건물주가 되는 그런 임장을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벚꽃놀이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뒤쪽 라인이에요. 뒤쪽 라인도 지금 굉장히 또 깔끔합니다. 뭐 특별하게 어디가 뭐 하자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고요. 이쪽에 조금 누수의 흔적들 있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가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깔끔하게 지금 다 해놨어요. 사용중지 스티커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총 15가구죠? 그리고 상가까지 있는데 지금 10가구가 도시가스가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아마 1층 같은 경우는 상가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미리 입찰하기 전에 공실 파악도 좀 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내부 들어가 볼게요.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주변에 또 엘리베이터가 대부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시는 게 엘리베이터 있는 물건 투자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주변에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엘리베이터 있는 물건만 찾게 되면 내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센서가 굉장히 좀 예민해요. 그래서 빨리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깨끗하네요. 확실히 준신축이라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요. 등은 현재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타일은 비교적 지금 깨끗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토지가 크니까 좋긴 좋네요. 여기가 지금 201호, 202호고요. 이쪽에도 지금 쭉 또 있습니다. 203호, 204호가 없죠? 5호, 6호 15가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 누수라든지 타일 깨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3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3층 같은 경우도 301호, 302호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 와 이거 뭐야? 많이 붙여 있어요. 여기도 306호까지 있으니까 3층도 5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 이쪽은 다 공실, 여기도 다 공실입니다. 법원에서 온 강제경매 내용 안내문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공실처럼 다 보여집니다. 옛날에 이렇게 공매도 나왔었나 보네요. 경매도 나오지만 공매도 같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공매가 만약에 나왔다면 공매로 낙찰 받는 게 더 저렴하게도 낙찰 받을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약간 노란 게 보이죠? 요거는 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쪽 위에도 보면 노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누수는 아닙니다. 4층입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4를 안 쓴다고 했죠. 실제로 4가 들어가 있으면 임대도 안 들어온대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4층인데 5층으로 되어 있고요. 501호, 502호, 503호, 505, 506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층 같은 경우에는 총 5가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은 전부 5가구씩 해서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옥상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옵션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어떤 옵션이 있었는지가 가늠이 가능하겠죠. 옵션도 통돌이 이 정도면 상태가 괜찮고요. 여기도 이제 통돌이가 있고 매트리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입니다. 확실히 토지가 크니까 굉장히 또 넓어요. 옥상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 보세요. 전선도 그렇고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쓰레기들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시래기가 왜 뜬금없이 여기 있나 했더니 원래 있는 자리네요. 엉뚱한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들고요. 17년에 지어진 거다 보니까 시래기 상태도 그렇게 나쁘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쪽에 보면 양 끝에 이게 방수 깨진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여기도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검게 되어 있는데 방수 쪽은 조금 벗겨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때가 좀 오랫동안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있는지 아마 제가 봤을 때 물이 좀 오랫동안 좀 고여 있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중간에 어디 뭐 균열을 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따로 지금 현재 보이진 않지만 이쪽 공간 자체가 지금 좀 벗겨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냥 방수 비용을 좀 산정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공실이 지금 많이 있긴 하지만 혹시 임차인 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면 인터뷰가 가능하면 인터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을 할 때는 꼭 이렇게 내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주인이 또 한 명이고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전부 다 수리비를 제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찰하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해야지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수리비가 몇 천만 원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는 꼭 여러분들이 내부 확인도 하고 탐문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18년도에 입주하셨네요. 여기가 지금 꼭대기층인데 물이 새거나 이런 건 혹시 없으실까요? 사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지금 경매 넘어가고 나서 수도세랑 공용전기 뭐 이런 거 저희가 나눠서 내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보니까 다 거주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 4집인가 있을 거예요. 주택 관리가 원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원래 관리비 해가지고 그거를 집주인한테 내면 집주인이 주면 하는 건데 이게 끊긴 지가 좀 됐어요. 여기 오랫동안 또 사셨으니까 여기 동네 사시긴 좀 어떠세요? 좋아요. 왜냐면 뭐 조금만 떨어져 있어서 시댁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동네도 아니어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내부에 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있으세요? 옵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그럼 거의 빼고 있어요. 여기는 원룸인가요? 수룸이 2층은 저희밖에 없어요.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신지 뭐 재계약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업무 받는지는 뭐 모르겠는데 안정도 받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덜 받으면 아마 이사 가지 않을까. 5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마침 또 제가 또 이렇게 탐문도 했습니다. 옆집에 비밀번호가 안 잠긴 상태로 열려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들어왔습니다. 일부 짐이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사 가신 것 같고요. 그냥 두고 옵션 빼고 지금 나가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담배를 태우신 것 같아요. 담배를 태우셨거나 아니면 잘 안 씻으셨거나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담배 냄새 조금 납니다. 우리가 물건을 항상 볼 때는 지금 형 상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들을 수리해야 되지? 그래서 그 수리할 부분들이 얼마지?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했었을 때 임대를 놓았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문제될 건 없어요. 이게 창문을 이걸 다 붙여 놓으셨어요. 이렇게 스티커를 다 그냥 떼집니다. 이 스티커도 이렇게 붙이셔서 다행이지 어떤 분은요 여기에다가 아예 안 떨어지는 걸 붙여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 경험 제가 했습니다. 제가 낙찰 받아서 명도하고 나서 집을 봤는데요 이렇게 붙여 놓으신 거예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근데 이건 그냥 떨어져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앤틱하긴 합니다. 이런 몰딩 자체가. 그렇지만 등도 이 정도면 무난하고요. 침대가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어요. 침대 그냥 원상복구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커튼 박스도 지금 레일 다 달려 있고 도배하면 됩니다. 바닥 평범한 그냥 다가구 주택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TV 다이 닦으면 됩니다. 일단 여기도 그냥 도배 전체적으로 하면 되고 냉장고도 지금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주방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조금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나. 2017년에 지었으면 여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주황색, 연두색, 노란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시트지 같은 거 깔끔한 거 하나 붙여놔도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잘 될 것 같고요. 화장실이 또 중요한데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이 담배재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담배를 엄청 피우셨어요. 이 천장에 니코틴, 이 노란색 자국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또 건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 아는데요. 여기는 청소만 하면 되고요. 타일 깨진 거 없고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물건 봤을 때 더러워. 이거 임대 나갈까? 이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나중에 저거 처리하면 깨끗하겠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지금 방이 있어요. 아마 이쪽에서는 미니 투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1.5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행거가 되어 있는데 안 치우고 가신 것 같고요. 방 사이즈 그냥 기본 정도 사이즈입니다. 발코니로 되어 있고 보일러까지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청소하고 도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비용 상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도도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봄바람을 맞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4 타경 11220 사건이고요. 주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42-13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현재 감정가는 12억 8,4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3번 유찰돼서 최저가 3억 4,600만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무려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은 11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약 215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일은 2017년도 9월 28일 날 준공된 물건이고요. 이 물건의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요. 4km 이내에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로는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아파트부터 해서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에게 여쭤보니까 거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자 골목과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 건 아니라서 거주하는 데 있어서 뭐 시끄럽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7년 동안 거주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제 남구미 IC에서 차로는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곡역까지는 차로 1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배후 세대는 21,694세대인데요. 단독주택이 80% 정도가 됩니다. 약 17,40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인근에 다가구 주택이 밀집이 많이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을 간단히 해드리면요. 2017년 9월 29일 날 신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만 받으시면 깨끗한 물건으로 전부 다 소멸되는 물건입니다. 가구 구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위반 건축물 등재된 내역이 없고요. 현재 물건지에 왔어도 위반 내역은 딱히 확인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현재 총 15가구고 1층에 상가가 1개가 있기 때문에 총 16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층에 상가 하나, 2층에 원룸 1개 호실, 1.5룸 2개 호실, 투룸 2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4층도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정리를 하면 사무소 1개, 그리고 원룸 3개, 1.5룸 6개 호실, 투룸 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또 월세 시세도 또 중요하겠죠. 월세 시세를 또 확인해 보니까요. 원룸 2016년에 준공된 물건이 200에 20만원, 1.5룸 17년에 준공된 물건이 200에 30만원, 투룸 2016년에 준공된 물건이 500에 40으로 조사가 됩니다.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구미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그렇게 풍부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증금을 조금 더 낮게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룸은 100에 20, 1.5룸은 100에 30, 투룸은 300에 45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에 4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월세 합계액을 계산해 보니까요. 원룸은 300에 60,
1.5룸은 600에 180, 투룸은 1800에 270만원, 사무소는 300에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보증금은 3천만원, 월세 같은 경우에는 550만원이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당연히 대출 9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92, 23% 정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 4억 540만 원 정도가 90% 대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득세는 약 2,300만 원, 기타 명도비, 수리 비용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뭐 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크게 수리 비용은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뭐 도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성이 또 강하다 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초기 투자금은 5,825만 원입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54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는 167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 아까 550만 원 정도의 세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자 167만 원 제외를 하니까 순월세가 무려 383만 원이 나올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초기 투자금은 5,825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취득세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여기에 보증금 3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면 실제 투자금은 2,825만 원입니다. 소나타 한 대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건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광역시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지방이라도 이렇게 건물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2,825만 원으로요. 사실 2,825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빌라 투자는 가능합니다. 빌라를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서 월세 주고 이자 빼면 얼마 남아요? 안 남습니다. 안 남는 게 현실이에요. 많이 남아봐야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 돈이면 지방에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시작을 해서 월세 수익을 받고 그다음 매도 차익을 보면서 그 이후에 단타를 치면서 또 다른 건물로 넘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전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금이 많으면 서울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서울 투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금이 또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서울을 하고 싶어. 근데 난 투자금이 모자라. 이게 계속되면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내 현실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이 싫고 인구가 소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셔. 그렇지만 누군가는 낙찰을 받고 월세 수익을 일으키고 누군가는 매도를 해서 수익 창출을 합니다. 결국에는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재지 마세요. 너무 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실행을 못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런 기회가 항상 있고 누군가는 이 기회를 창출하기 때문에 항상 이 기회는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최종 실투자금은 2,825만 원이고요.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순월세 383만 원이라고 했죠. 12개월 나누기 2,825만 원을 하니까요. 수익률은 무려 163%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경매로 다가구 경매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건물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매매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고 건물 투자에 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건물에서 월세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기셨을 때 수익이 없었을 때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되게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건물 월세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건물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를 바로 그만두려고 하지 마세요. 근로소득과 이 자본소득은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목표를 또 도달할 수 있게끔 더 큰 건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